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입니다. 저는 수련이에요. 자, 오늘은요 보시다시피 협찬, 자 이그닉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아유 진짜 이그닉에서 나온 프로젝트 X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돼서 나온 바이북 14X. 자, 일단 노트북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닉. 맥북인 줄? 이게 진짜 케이스 같은 게 디자인 맥북을 의식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요즘에 케이스는 많이 발전했어요. 어디 뭘 사도. 맥북. 근데 이제 이런 스티로폼에서 이제 아쉽네. 차이점이 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래도 말끔합니다. 자, 이 노트북은요 일단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작년에 선보였던 모델이고 30만 원대에 출시돼서 되게 화제가 됐다가 지금 이제 일반 판매로 전환돼서 한 40만 원 정도 옵션 추가하면 4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들어있는 게 너무 썰렁한데 요거 그냥 본체 노트북 들어있고 아답터 아답터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예, 아무튼 아답터는 되게 많이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는 카페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꽂겠어 카페에서. 갖고 가지 말자.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노트북이니까요. 이 노트북을 딱 들어본 순간 좀 놀란 게 이 가격이 아까 말했다시피 40만 원대 노트북인데 원래 노트북은 크기가 작아지고 얇아질수록 또 디자인 예뻐질수록 가격이 비싸. 아무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거 가격 대비에 비해서 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비싼 노트북 틱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창의적이진 않은 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옛날에 초창기 맥북 에어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런 느낌, 그런 재질감에 그런 느낌인데 많이 무겁다. 그거보다는 무거워요. 예전에 인비네어라고 있었어요. 인비네어라고 약간 중국에서 맥북 에어를 좀 비슷하게 만들었었을 때 딱 이런 무게감에 이런 재질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인비네어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은 들어요. 뒤에 로고가 이렇게 윤곽으로 바이북 14X 써있고 프로젝트 X 팀 이그닉이라고 써있고요. 밑에 좀 이게 약간 바닥면으로부터 좀 띄워주는 이러한 받침대까지 이렇게 붙어있네요. 아예. 맥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맥북도 맞아. 이렇게 높진 않지만 오케이. 이렇게 검정색 고무죠. 그렇죠. 바닥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풀면은 M.2 슬롯이 들어있어서 작은 사이즈 SSD를 이제 추가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여기 아답터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어폰 연결할 수 있는 세 개 있고 여기 USB 3.0 포트랑 마이크로 SD, TF 메모리 카드 꽂을 수 있는 요즘 거의 필수죠. 여기 있습니다. 그 옆면에 보면은 USB-C 타입의 충전 포트가 있는데 보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이제 PD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력이 24W 이상 되는 장치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마침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이게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 이제 꽂으면은 이게 바로 이게 전원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좀 굉장히 아쉽게 요 아답터 네. 카페에 도서관에 가져갈 수는 없겠다 그랬는데 좋아하죠. 다행히도 요즘 이제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 이렇게 PD 충전 지원되는 게 많으니까 요걸 이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면은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사용감이 있는 거는 제가 좀 오랫동안 써봤습니다. 이걸 한 달 이상 저와 제 딸이 써봤는데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IPS 광각 패널이에요. 그래서 뭐 시야각이 당연히 광시야각으로 좀 이렇게 보이고 보통 저렴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게 TN 패널 같은 거가 되어 있어서 시야각이 좀 좋고 한데 IPS 패널 채용했고 14.1인치의 FHD를 채용했습니다. 영상 그런 거 보는데 뭐 큰 문제는 큰 지장 없겠죠? 네. 키보드 느낌도 이제 대충 봤을 때는 약간 맥북의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하다가 좀 재질감은 좀 다른데 아직까진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저렴한 노트북 같진 않아요. 베젤도 좁고 네, 디자인도 아직까지. 깔끔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터치패드 위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지문인식. 지문인식 장치가 있어요. 지문인식 장치가 있어서 이게 모양만 지문인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볼게요. 제가 되면 좋겠다. 대박. 띵. 드라. 안 되네. 안 되죠. 윈도우 헬로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열리죠. 오케이. 네, 딸한테 갖다 줬더니 여기까지는 장난 아니었어. 지문도 돼. 아빠 고마워 사랑해. 자, 거기까지 신기하지. 갔습니다. 자세한 사양은요 뭐 많이 검색해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자막으로 간단하게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키보드가 어때? 잘 보여요? 음각된 게? 라이트 안 들어오나요? 라이트가 찾게 됐죠. 이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요? 펑션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들어오고 2단계로 들어옵니다. 글씨는 안 들어오잖아. 글씨 들어오는 거야. 글씨 들어온다고? 어두울 때 보여. 지금 보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어두우면 이게 보이는데 펑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온오프가 이제 되고 1, 2단계로 이게 조절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그때 되고 지문인식 있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CPU가 인텔 CPU긴 한데 N5000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인텔 실버 N5000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텔 펜티엄 계열의 CPU고요. 터보 부스트도 가능하게 하고 공정을 좀 달리해서 조금 이제 퍼포먼스를 개선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온 모델인데 그러니까 약간 중간급 모델이야. 그래서 사실 나도 생소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뭐 홍보할 때 이분들께서 i3랑 같은 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CPU가 그 인텔의 4415라고 4415U라는 CPU 하나 모바일 CPU 중에 4415U라고 서피스 고라는 휴대용 노트북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는 알아? 아 서피스는 알죠. 서피스 프로 있고 서피스가 있고 서피스 고라고 해서 휴대용으로 이제 LTE 모델 지원되는 약간 태블릿이랑 노트북 중간되는 걔가 있거든. 네. 걔가 이제 CPU가 4415가 들어있는데 걔랑 되게 비슷한 급으로 견주어지는데 걔는 터보 부스터가 없거든요. 4415는 얘는 터보 부스터가 있어서 멀티태스킹 같은 거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을 때 터보 부스터가 걸려서 클럭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테스트해본 수치 같은 걸 보면은 4415보다 같거나 조금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요 CPU가 보니까 그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라는 들어봤어요? 아니요. 요즘 테크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자주 누구 나오길래 테크야? 여기 자주 나오길래 전 먹방이 먹방. 아니 초등학교 3년이면 아 혹시 그 키보드 달려 있는 아이디어 패드. 그 발음이 안 좋으셨네. 아이디어 패드 아이디어 패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에도 그게 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급의 CPU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써보니까 사실 모바일 CPU답게 그냥 좀 느리긴 느린데 생각보다 느린 와중에 이런 것까지 되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출연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얘가 이제 되게 민감해요. 아티스트고 키보드랑 뭐 마우스라든지 기본적인 사용감을 좀 보기 위해서 하던 대로 평소에 이제 웹서핑을 한다거나 문서 작업 여러 가지 한번 좀 쳐봐. 뭐 영상 편집 이런 거 안 돼요? 영상 편집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냥 사실 켜지긴 켜진다. 설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아. 띄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리소스 큰 거 불러드리려면 굉장히 애를 먹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 글씨라도 칠라 그러면은 막 되게 버벅거립니다. 궁금한 거는 아까 영창이 말했던 뭐 레노버나 다른 것들이랑 사양이 뭐 비등비등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도 영상 그렇죠. 편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긴 돼요. 돌아는 가는데 그걸로 영상 편집을 굳이 극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 오케이. 근데 일반 사무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딸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나. 일단 키보드 색이랑 컴퓨터 자체 색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건 그래. 시각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차라리 좀 일체감을 좀 주지 않더라도 좀 다르게 배색을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터치감은 어때? 키 스트로크. 터치감 조금 아쉬운 게 쫀득쫀득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네. 나는 근데 키감은 나쁘지 않던데 이 가격대에서. 왜냐면 이제 그 스트로크 깊이라든지 눌렀을 때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가형 키보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여기 보니까 이근익에서 지금 실리콘 키스킨을 제공해 줬거든요. 네. 이 키스킨을 쓰고 키스킨 끼면 더 안 좋지. 좀 낫다. 좀 쫀득쫀득한 마찰력 느낌 좀 때문에 살짝, 네. 좀 낫고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거는 요 터치패드 감이 생각보다 좋아요. 터치패드 감은 생각보다 좋은데 이제 누르는 순간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해봐 밑에. 아니야. 이건 그치, 아니고. 영화이지.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야틱 해야 돼. 이 누를 때 느낌이나 소리나 이 모든 유격이기 모든 게 아니야. 굉장히 여기서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치. 이건 차라리 물리적으로 안 눌리게 설계하고 그냥 터치로만 아 심지어 물리네. 물리키네. 물리키 물리키. 하고 맥북이랑 다른 거네. 달라요. 윈도우 10 홈이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보통 그 저렴한 PC의 경우에는 윈도우가 뭐 별도로 되어 있거나 미설치, 운영체 리눅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 구매하면은 다른 추가적인 부담은 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오피스 제품류들을 다 깔아서 쓰고 있고 간단한 이미지 편집이나 그다음에 문서 편집 작업이나 웹서핑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중학생에 올라갔으니까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의외로 컴퓨터 쓸 일들이 꽤 많더라고. 중학생만 되면 모든 과제나 수행 평가 과제 뭐 아니면 이런저런 거 조사해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기가 아니라 보통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심지어는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 사진으로 출력해오는 숙제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랑 컴퓨터를 공용으로 쓰는 과정에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걸 주니까 자기 컴퓨터가 생겼고 자기 이제 조그맣게 이제 닫아놓고 있다가 자기 컴퓨터 책상 앞에서 바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그 점 두 가지 때문에 되게 이제 만족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강 웹서핑 뭐 편집 작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큰 무리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유튜브도 좀 보고 안에 깔려 있는 게임도 좀 해봤거든요.
일단 화질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화질도 이게 내부적으로 하드웨어는 이제 FHD까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내장 그래픽 카드가 4K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제 유튜브가 잘 나온다고 했지만 네. 사실 소리가 스피커로 듣기에는 조금 스피커는 저지. 키우면 키울수록 이게 뭔가 그 저렴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폰보다 음질이 안 좋아요. 아 맞죠. 요즘 핸드폰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트북의 지금 단점을 모아보면 그 마우스 이런 터치감 눌러서 짝깍짝깍 이런 거 좀 불편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아답터가 네. 또 좀 구일이 나든지 그 다음에 또 방금 스피커가 이런 단점들을 공통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액세서리입니다. 결국에는 이어폰이나 이어셋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필수 갖고 다녀야 되고 무선 마우스 하나 이제 놔두면은 마우스로 하면 되고 그래서 단점이 그래도 많이 상쇄가 됩니다. 이 정도 CPU에 이 정도 메모리에 이 정도 사양, 이 정도 디자인이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되는데 네. 고사양이 필요로 하는 건 좀 버벅거리고 힘들다. 그런 지점에서는 딱 그런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 노트북을 저가용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다.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 하면은 인강용이나 뭐 이렇게 웹서핑 이런 거 할 건데 우리 딸이 주로 숙제할 때 필요한데 나도 가끔 인터넷 정도만 하려고요. 유튜브도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딱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한테 서브 노트북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넷북 같은 아! 개념으로. 맞아. 옛날에 넷북이라고 있었지. 넷북이라고 해서 한 그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넷북보다는 괜찮아. 이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모바일 CPU라 그러고 뭐 N5000 처음 들어보는 CPU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 되려나 그랬는데 이것저것 깔아서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것도 되네, 저런 것도 되네 이런 느낌도 들었고 일단은 이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싼 티가 나지 않아서 라이트한 목적으로 쓰실 분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면은 좋아들 하고 괜찮다. 저도 아까 뭐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태형처럼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아, 그지. 이게 생각날 것 같긴 하죠. 하잖아 지금 네. 3,40만 원대 노트북 중에 혹시 뭐 우리의 인강 보고 뭐 문서 편집 인터넷 정도 할 건데 있나 그러면은 간단한 문서 작업이랑. 그쵸. 뭐 윈도우 깔려 있는 보통 이렇게 FHD 이상의 14인치 노트북 중에 이렇게 가늘고 얇은 저렴하고 뭐 예쁘장한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제 기억하셨다가 다음 세대 버전에서는 조금 개선해주면 진짜 더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다는. 그렇죠. 가격은 진짜. 올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협찬 받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냐? 몰라. 협찬인 듯 협찬 아닌 협찬 같은 바이북 14X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품 나온 지 한참 됐고 받은 지도 지금 거의 한 2달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리뷰한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한창 할 때 줬는데 이게 끝났어. 그래서 사실 별로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앞으로도 더 재밌는 제품, 유용한 제품들, 멋진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협찬은 이제 오늘로 끝이겠네.